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미영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시간 한번 그냥 해보고 싶어갖고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없어요. 오늘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신 분들 댓글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매매단지에 있는 차량들 한번 소개도 한번 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중고차 매매단지들이 허위 매물 딜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없어진 게 체감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수원도 그렇고요. 이제 부천 딜러분, 김포 딜러분 다 원래 안 물어보던 질문들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쪽은 어때요? 이 질문은 본인이 잘 되면은 보통 잘 물어보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안양에 계신 분들 딜러분도 그렇고 부천 인천의 여러 딜러분들도 그렇고 좀 잘 안된다, 너무 안된다 라고 그리고 또 이제 옆 사무실 대표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새 어떠냐, 손님 많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저도 사실 예전보다 좀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안 한 것도 좀 있겠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허위 매물이 요즘에 아예 없어졌냐, 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작업을 쳐서 토요일 일요일날 활동을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없어진 게 아닙니다. 허위 매물 하는 딜러들의 생각은요, 만약에 10명의 허위 매물 딜러가 있다 라고 하면은 요즘 시기가 허위 매물 잡는 느낌의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 중에 7명이 떨어져 나가면은 나머지 3명은 기회가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몇 년이 지나도 허위 매물의 근절은 강력하게 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갑자기 문득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에다가. 그래갖고 제가 제안을 남겼죠. 국민신문고에다가 의견을 남겼어요. 기관은 어디였더라? 공정위원회였나? 아무튼 제가 그 기관을 또 맞게 설정을 해서 메일을 보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중고차 딜러가 허위 매물을 잡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뭔가 여하튼 취지는 딜러가 딜러를 잡게 만들어 주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중고차를 모르는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잡는 분들이 허위 매물을 잡게 되면은 뭐랄까, 구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잡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중고차 딜러는 이게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그래서 좀 연계를 해서 그냥 딜러가 무조건 잡으면은 또 선량한 딜러를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부조리가 생길 수도 있을까봐 좀 연계해서 이게 왜 허위 매물인지 딜러가 잡고 컨펌 받고 제재를 가하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냥 제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이걸로 하면은 금방 잡힐 것 같은데, 맨날 경찰 분들께서는 이제 보통 중재를 해주시고 뭔가 걸려야지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법으로 가서 벌금 맞아봤자 아직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벌금 500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요게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딜러를 잡게, 요즘에 예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발음이 좀 안됩니다. 딜러가 딜러를 잡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존한 10명 중에 7명이 8명이 떨어져 나가도 한두 세 명이 허위 매물 딜러가 풍선 효과로 잡히면은 다른 허위 딜러들이, 죄송합니다, 그냥 저 혼잣말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중고차 판매하는 직접 이제 제가 요번에 크라이슬러, 그 다음에 젠트라, 제네시스, 올류 카니발, 이제 더뉴 카니발로 찍었는데 이제 올릴 건데요. 이제 판매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 현상은 왜 그러냐? 반응이 좋으니까. 반응이 왜 좋냐? 많은 분들께서, 젊으신 분들은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을 잘 하시니까, 그리고 또 정보도 좀 거의 프로게이머 수준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빨리 확실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 점점 아쉽게도 나이대가, 연령대가 좀 이제 높아질수록 인터넷을 잘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젊은 분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쪽팔리실 수도 있고, 좀 여러가지 부분으로, 그리고 또 본인 분들의 좀 이제 내가 스스로 내가 찾을 거야, 나 인터넷 할 줄 알아, 그러신 분들이 핸드폰에 다 스마트폰이니까 이렇게 보시고서 뭐야, 이렇게 요즘에 세상이 바뀌어갖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다 싸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있으니까 표정 보니까, 말투 보니까 여기가 괜찮겠다 하고서 글로 그 차를 이제 보지도 않고 구매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물론 수리를 해놓고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좀 수리를 해놓고 좀 50만원에서 7, 80만원, 심지어는 100만원 비싸게 살 것이냐. 근데 소비자분은 이게 비싼지 싼지 모르세요. 영상으로 보면 광택 해놓고 판금 도장 해놨으니까 깨끗하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좀 비싸도 사시는 거죠. 근데 보통은 보면은 시세대로, 시세보다 싼 경우는 보통 이벤트 차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냥 제가 딜러 전산 소개해드리잖아요. 그 금액 그대로 광고를 하는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예 시세가 비싼 경우도 있어요. 막 조회수가 막 3만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만 6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차 보면은 시세 비교해보잖아요. 다 비싸요. 근데 이런 거는 싸요. 또 강약, 중간약이라는 게 있는데, 약은 200만원 미만짜리는 어차피 다 티가 너무 잘 나니까 그냥 그거는 싸게 파는 거예요. 대신에 마진 조금 먹고. 그러니까 상사를 운영하면 매도비를 그 수익으로 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비만 따먹기 하거나, 딜러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도비만 그 수익을 얻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되니까, 뭐 이제 뭐 반품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매뉴얼이 있겠죠. 오래된 차고 보고 이유가 있고, 그 대신 경정비는 좀 해놓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대신에 다른 쪽에서 수익이 좀 이제 크게, 좀 시세보다 비싸게 해서 좀 이쪽에서 수익을 내고, 이거는 이제 매도비로 해서 10대 팔았을 때 물론 이제 수리비가 나오는 차들은 수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서는 그냥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수익이 3천이 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한 달에 수익이 3천 난다 치면은 그 중에 일부에서,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 400, 10% 정도만 생각을 하고, 이게 딜러들 이제 머리 굴리는 거는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뭐 이거는 그냥 수익이 안 나더라도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인가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중고차를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요, 이쪽이에요. 그 고쳐놓고 좀 비싸게 파느냐. 근데 안 고치고 그냥 비싸게 팔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시세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 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는 게,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아신 상태로 구매하셔야 되는데, 그냥 영상으로 내보내니까 구매를 하시면은 좀 옳지 않은 방법이 아닐까, 아니지 않나, 옳지 않은 방법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그냥 문제가 있는 점만, 판금 도장도 진짜 문제가 있는 점만 수리를 하는 경우가 사실 제가 봤을 땐 8, 90%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하고 비싸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또 싸요. 근데 이런 차들이 싸다 보니까 손님분들께서 많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삼성 SM5 신형 같은 경우에는 누유, 그 다음에 미션이 좀 많이 안 좋고 잔고장, 이게 잔수리비, 수리비가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비싸요. 뭐 범퍼 하나 교환하는데 8, 90 들어가고, 뭐 QM3 같은 경우에 에어컨 뭐 컴프 이런 쪽만 하더라도 150인가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현대기아는 이제 수리하기 편하게 돼 있는데 삼성 거는 수리하는 그 과정조차도 좀 어렵게 돼 있어갖고 공임이 비싸더라고요. 수리하는 그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수리가 되게 어려운데, 수리가 엄청 어려운데 공임 조금 받고 하기는 좀 어렵고. 어렵고, 오늘은 그냥 쭉 할 겁니다. 내보내려고 그냥 주저리 하는 영상이니까 주제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비가 좀 비싸요. 뭐 쉐보레도 현대 기아보다는 좀 비싸요. 그리고 현대 기아는 흉기 하잖아요. 근데 많이 팔렸어요, 다른 제조사보다. 여러분들도 이 점은 쉽게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중고 부품도 많고, 부품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게다가 또 수리비 자체가 조금 싸요. 그러니까 수리하기 편하니까 좀 이제 수리비도 싸고, 부품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니까 좀 싸고, 그런 게 있는데,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부품도 우리나라에 있는 건 있겠지만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싼 것 같아요. 쉐보레도 GM이잖아요, 제네럴 모터스. 근데 현대기아는 우리나라 거니까. 쌍용은 마인드란가, 그 인도 회사, 그 자동차 회사 그 소유기 때문에 조금 약간, 그래도 현대기아보다는 조금 비싸고. 현대기아가 고질병은 많아요. 그 핸들 오무기어라고도 하고 웜기어, 스티어링 기어라고 하는데, 좌우 하면 밑에서 덜거덕거리는 그 소리가 잘 납니다. 뭐 운행 중에 뭐 굉장히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경험상. 근데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너무 이제 거슬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뭐 하부에서 2009년식 미만의 소형 경영은 밑에서 덜거덕거리는 소리, 심지어는 요즘 나오는 올류 소렌토, 산타페 더 프라임, 뭐 산타페 TM 이런 것도 조금 있으면은 밑에 하부에서 그 뭐랄까 볼 해갖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밑에 볼과, 아무튼 밑에 있어요. 활대 링크도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꼭 이래요. 좀 이제 한 3, 4개월 잊고 살면은 꼭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부 잡소리가 좀 이제 나는 경우가 있어요. 뉴카렌스도 조금 이제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현대기아는 좀 수리비가 좀 싸요. 좀 이제 적응할 만합니다. 아반떼 MD를 예를 들어서 팔면은 보통 2, 30만원의 수리비가, 잔수리비가 나오는 경우가 한 달 지났거나 한 달이 좀 안 지났거나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반떼 HD는 총매가 지금 약간 이제 몇 번 팔면은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반떼 MD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잔고장이 있다 치더라도 아직까지는 GDI 때문에 문제가 뭐 심하게 있었고, 엔진 문제 때문에 그러진 않았는데, 누 엔진도 올해 2월달에 문제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세타2 엔진은 정말 제가 질리도록 문제가 있었어 갖고 그거는 아웃,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네시스 요번에 790짜리 12년식에 17만 킬로, 딜러 전산엔 830에 올라왔던 거, 그거 아직 안 나갔는데요. 전화가 오는 거는 500, 600 정도에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500만원 선은 제가 봤을 땐 조금 판매할 만한 게 없는 것 같고요. 650 정도 돼야, 2012년식 이상은 안 되고 2011년식 미만으로 조금 이제 약간 보이긴 하더라고요. 차가 한두 대가 아니고 좀 여러 대 있기 때문에 특히 럭셔리 쪽으로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똑같으시겠죠. 330 럭셔리 쪽으로 뭐 색깔은 크게 상관없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댓글이 어떤 게 달렸나 볼까요? 아, 그냥 좋아요 눌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크라이슬러 올렸는데, 방금 올렸는데 가격이 해자네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오, 크라이슬러 이렇게 해주셨어요. 생긴 거는 되게 2, 3천짜리 같이 생겼는데요, 중고차 시세로. 근데 지금 1000만원 전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키로수가 10만 킬로라서 110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서 올린 건데, 키로수를 좀 낮추고 하시면은 뭐 1200, 300, 400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크루이프님께서 클린카즈 사이트에 주황색 글씨로 차량 상태 적어 놓은 건 누가 적어 놓은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클린카즈 제 사이트는 수도권 각지의 중고차 딜러분들께서 차량을 매입을 하면은 다른 각지의 딜러분들과 같이 판매를 해야지 판매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딜러 전산에 다 한 대도 빠짐없이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혼자 판매하는 것보다 확률이 되게 높아지니까 제 사이트는 제가 매물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딜러 전산에서 이제 포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계신 딜러분께서 올려주신 내용 그대로 올라갑니다. 네. 정진영님께서 11월 카니발 7인승 구매 예정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뭐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정보를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트라 X도 요번에 좀 키로수 대비해서 적절하거나 약간 싸게 팔거나 한 것 같은데 4천에 계신 분께서 구매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목포에 계신 분께서도 좀 아쉽다라고 해 주셔갖고 이제 다른 차 제가 소개해 드려갖고 또 판매가 또 됐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올렸던 뉴 EF 소나타, 그 뉴 EF 소나타인데 뉴 EX 소나타 좋아하는데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아이디 자체가 뉴 EF 소나타 은하TV 님이세요. 예, 예.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린 영상들 밑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인피스님, 예, 감사드립니다. 예전부터 운 좋게 제 영상을 보시고 난 후로 중고차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고 지금까지 많은 정보 얻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뭐 하나라도 정보가 됐었으면은 정말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데, 제가 사실 뭐 엄청난 전문가처럼 차량 속속들이 알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세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고차를 고를 때 다른 분들보다 저만의 노하우로 이런 식으로 고르면은 그나마 낫다, A급 완전 100점은 아니더라도 그나마 낫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요즘에 비대면 중고차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안 오시고 그냥 맡겨주시는 거예요. 젠트라도 사천에 한번, 목포에 한번 탁송을 갔고, 그리고 또 서울 면목동에 탁송 더 SUV 스포티지 탁송을 또 저번주 목요일날 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판교 쪽으로 경기도 구례에 사시는, 판교에서 근무하시는 저한테 2번씩이나 구매를 해주신 분, 오늘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이동을 해서 어떻게 차를 받고, 어떻게 좀 아쉬웠고, 어떻게 금액을 깎았고, 어떻게 판매를 했는지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굉장히 웃으시면서 판교역까지 바래다 주셨었는데요. 덕분에 판교역에서 좀 있다가 바로 자리에 앉아가고 강남역에서 내렸다가 강남역에서 또 운이 좋아서 바로 타갖고 자리에 앉아갖고 신도림까지 갔다가 신도림에서 직통차가 바로 왔어요. 또 되게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금방 주안역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인천 부천은 믿고 걸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요. 오늘 제 직원한테 얘기를 해봤습니다. 내가 수원 딜러라면은 내가 인천을 엄청 깠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왜냐면 인천 부천에서 허위 매물을 당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허위 매물 당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해는 가는데 저도 덩달아서 인천 부천 딜러에 속해 있고 믿고 걸러야 되는 딜러가 된다라는 게 참 이제 지금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에 만약에 간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죠. 인천에서 정직하게 근무하든 정직하게 근무하지 않든 수원으로 가는 것도 조금 이제 생각 안 해본 딜러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 중고차가 막 인천 부천에서 진짜 안 된다, 생기 위협이 된다, 그러면은 최근 추세로는 수원에 가는 딜러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업종으로 많이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할 수 있고 경력직이 아니어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 업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쪽으로 좀 많이 빠지시는 것 같은데 언젠가 저도 그쪽으로 해서 그쪽 유튜버가 되면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부끄럽지만 굉장히 좀 초라하지만 이번 달 15일 동안 5대를 팔면서요 지금 150 정도 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이번 달 좀 걱정이 큽니다. 5대를 팔면서 30만원씩 해갖고, 물론 이제 탁송비도 있는데 직원도 좀 하고, 직원은 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크고 좀 이제 자업자득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8월달에 영상을 안 올렸기 때문에 고민만 하다가 좀 바깥에 외부에 이제 프라이빗하게 찍을 수 있는, 제가 원래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판매하는 영상도 찍고 싶다 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겨울에는 또 춥고 바람이 불어서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하는 것도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께 조금 제가 내성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것도 좀 힘들긴 했는데 연습하다가 이렇게 영상하면서 말을 하다가 속으로 이거는 올려도 되겠는데 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때 첫 영상이 라세티 프리미어였습니다. 2017년 7월 달이었는데요. 그걸로 해서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얻고 이걸로 돈을 벌고, 그래서 제가 결혼까지 올해 2020년 5월 달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5월 16일날 인천 그랜드 호텔에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돈 모아놓은 게 많지 않았는데 그거를 상당히 쓰면서 결혼을 하다 보니 지금 더, 원래는 그래도 몇천 있었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약간 마음이 애가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시기도 이제 추석 명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딜러분들 오랫동안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돈을 안 쓰실 거예요. 돈이 그때 나가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장난 아닙니다 요새 진짜.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 때문에도 못 오시고 인천에, 그 다음에 인천 부천 가지 말라, 거기 왜 가냐, 주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수원에서 일하면 수원 딜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인천 부천에 인식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아무튼 저를 모르시는 분께서 유튜브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인천은 가지 마라, 부천은 가지 마라 이렇게 하시니까 요새 더 추락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제가 8월 달에 고민만 하다가 못했어요. 막 이거 완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공황장애 아닌 공황장애는 아니고 생각만 하고 모르겠어요. 엄청 복잡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상을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조회수 안 나오겠죠. 좋아요도 많이 안 눌리고. 근데 이런 얘기를요 하니까 속 시원하네요. 오늘 제 직원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해봤거든요. 이걸 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같이 걱정해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 생각 가다듬는 거죠. 제 직원한테 얘기했는데 직원한테 얘기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친구 일이 아니니까. 뭐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하면 더 이제 결혼하자마자 그러니까 좀 미안하죠. 그리고 또 친구들 각자의 삶이 있는데 제가 힘들다고 하는 게 체감이 안 되겠죠. 제가 술을 1년에 10번도 안 먹습니다. 맥주는 먹는데요. 소주는 진짜 안 먹어요. 술병을 좀 잘 놔봐갖고 잘 안 먹습니다. 회식할 때도 안 먹습니다. 그냥 맥주 한 잔, 그냥 뭐 한 잔 정도? 그러다가 좀 이제 간만에 먹었는데 맥주가 맛있네, 시원하네, 그러면은 2잔 먹고 그냥 그 정도 먹습니다. 소주 잘 안 먹습니다. 양주도 안 먹어요. 양주 먹을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소주 드실 때 어렸을 때 조금 이제 소주 드시는 거를 제가 좀 싫어해갖고 따라드리지도 못했는데요. 좀 갑자기 반성이 되네요. 그때 아빠가 서운하셨었는데, 자식 다 키워놨는데 소주도 안 따라주냐 이렇게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끄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얘기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얘기할 데가. 여하튼 굉장히 치열합니다. 중고차 시장이라는 게 정말 치열해요. 전쟁터 같습니다. 과거에 좀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 돈은 많은데 나이 있으신 분들이 요즘에 돈을 써가시면서 유튜브로 뛰어들고 계세요. 뭐 이벤트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차가 많으니까 막 그냥 영상을 하루에 하나, 두 개, 세 개, 그리고 어떤 데는 그냥 무조건 한 바퀴 돌고 그냥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코드가로 판매가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금가로 올리면 어떨까 해갖고 지금 모든 차량을 금액을 깎아서 올리는데 체감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하셨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차를 올리다 보니까 제네시스 BH 12년식 8단 미션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좀 가격은 애매해 보이고 5, 600 정도에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키로수 짧은 차를 파는 게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욕먹을 일이 좀 줄어들어요. 키로수가 많은 차는 물론 고쳤겠지만, 물론 다 좋을 확률도 있겠지만, 확률이 키로수 짧은 차가 7만 킬로 이하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15만 킬로 이상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당연히 7만 킬로 이하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차도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하고 외부도 깨끗하고 그럴 확률이 높아요. 고장 나 있을 확률도 덜하고, 있어봐야 그냥 한 군데인데 요거는 계속 데미지들이 돌아가면서니까 키로수는 확실히 키로수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키로수 짧은 차가 어른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른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근데 어른분들이 요새 보면은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곤두박질 치고 있다 보니까 저렴한 쪽에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좋아요. 맨날 이제 주제 벗어나고 주저리 하다가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속 시원하네요. 봐주시는 분이 진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시는 분은 저의 찐팬이실 거예요. 팬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요. 그냥 유튜브로 차량을 팔아서 수익을 얻고자 하고 덩달아서 제가 정보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고 서로 상부상조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맨날 형식적으로 주제 뭐 정하지 이런 것보다 오늘은 조회수 50 나와도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아무 말도 아닌 거 그냥 다 내뱉는 시간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좋네요. 최근에 좋아하는 축구를 원래 일주일에 한 2~3번씩 했는데요. 요즘에 못하잖아요. 그래갖고 되게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배도 나오고 운동해서 땀 흘리고 막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를 때는 올려 올려 막 이런 거 있어요. 뭐 여기 없다 여기 없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올려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샤우팅 같은 것들이 좀 좋거든요. 간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지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나갖고 그분들이랑 이제 술은 안 마십니다. 술 마시자고 가끔 하시는데 가끔 뭐 한 1년에 한두 세 번 정도 자리는 하긴 하는데요. 그런 것도 없고 요즘에 그냥 똑같은 일상. 손님은 없는데 맨날 찍고 올리고. 요번 달에, 저번 달은 안 그랬고, 저번 달은 사실 그 밖에 외부를 빌렸는데요. 그냥 큰맘 먹고 빌렸어요. 차를 맨날 환경 탓하고 못 올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를 빌렸어요.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예를 들어서 2대 팔면 30만원 30만원에서 60만원이니까 월세 그냥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장소가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돈이 나가는 만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한 달이 이제 내일 모레면 한 달이에요. 이제 월세 내야 됩니다. 이제 관리비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상 보셨죠? 제네시스 BH 젠트라도 거기서 찍었고 다 거기서 찍었습니다. 달달마님 요즘 영상 자주 올려주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PD 김보스님 오랜만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블루스카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간우다님 뉴 SM3 신형이랑 뉴 SM5 인프레이션 중에 어떤 차를 추천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SM3 신형이 저렴한 이유가 있어요. 잔고장이 좀 있을 거예요. 예, 맨날 이제 스패너 표시 막 불 들어오고 막 그럴 텐데 가격이 싸다 보니까 많이 찾으실 텐데 이게 수리비가 나오면 비싸요. 예, 물론 이제 저렴한 수리 부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뉴 SM5 인프도 인프레이션이라고도 하고 한 이 차 또 이제 가격이 싼 건 아닌데요. 그래도 엔진 미션만큼은 좀 튼튼하지 않나. 뭐 이것도 뭐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니지만 바뀌면서 점수가 좀 낮아졌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행복건강님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는 유튜브 딜러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쉽게 이해되도록 노력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영상 길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대부분 분들이 영상 길어갖고 다는 못 본다. 근데 이제 부분 넘겨가면서 본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독자 예비 중고차 구매자들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응원합니다. 영상 감사히 시청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지니님 저랑 통화하시고서 댓글 남기겠다고 해주셔갖고 남겨주신 건데요. 제가 부탁은 먼저 드린 건 아니었어요. 매우 친절하세요. 겉만 번지르르 한 차보다 각각 문의한 차종에 대한 문제점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가격도 다른 곳보다 착한 것 같네요. 비교해보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 오시더라도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저한테 제가 크라이슬러 300C를 올렸는데 그냥 당신이나 타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괜찮습니다. 이게 좋은 댓글만 남겨주시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댓글이 있어야지 좀 신선하지 않나.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 정실수 차이님 솔직히 중고차 구매 이사가 없어서 요즘 잘 안 받지만 집사람 차 사주려고 하는데 꼭 팀장님한테 살 겁니다. 벤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제 문제는 가격입니다. 안정적인 가격을 보시느냐. 커트라인 항상 정해주시고 키로수 많게 좀 애매한 키로수 뭐 한 8, 90만 이렇게 보다 5만 미만으로 사신다고 하면 너무 좋은데 물론 아예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조금 부담 갑니다.
수리비 자체가 비싸니까 미션 수리하는데 뭐 500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싸게 하면은 뭐 200이고 상태를 봐야지 뭐 알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현지님, 최현주님, 예. 그랜드 스타렉스 3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3벤 중고차 구입하려면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직 5일 전, 6일 전에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아직은 영상을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조만간 최대한 이번 주, 늦어도 진짜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제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경이님, 12년형 제네시스 BH 구매 예정입니다. 옵션은 럭셔리 옵션 찾고 있어요. 이분도 역시 럭셔리 옵션 찾고 계시고, 색상은 검정색. 괜찮은 차 있으면 소개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12년형은 한 8, 900 정도 보시면은 그 안에 제 사이트 클린카즈.com 보시면은 좀 되지 않을까 싶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전화를 안 사셔도 정말 괜찮으니까 사시면 좋겠지만, 안 사시더라도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정보를 다 드리고 어느 정도 깎일지 예상 금액까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더 깎으면 좋고, 그것보다 덜 깎으면 노력하고, 아니면 다른 차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 문의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구매하실 분께서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하루 종일 놀고 있어요. 바쁠 데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은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하긴 해요. 근데 최대한 고객님분들을 위해서, 물론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최대한 고객님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쉽게 팔면은 저도 돈 벌 텐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의도는요, 고객님 분들 좋은 차 사시라고 하는 의도가 크거든요. 사실은 알아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키로수를 20만도 상관없고, 뭐 사고가 안쪽까지만 안 먹으면 상관없고 그러시는데요. 사고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키로수가 많아질수록 저랑 거리가 구매 후에 멀어지실 확률이 좀 늘어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구매하러 만약에 오실 때 적어도 5시간 정도는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오후 일정은 다 비우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막 두세 군데 안 가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한 군데에서 두세 대 보려고 하거든요. 효율적으로. 어차피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기왕이면은 한 군데 차 많은 데서 요거 이렇게 고르면 되시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요즘에 수원에 좀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수원에 한 군데, 저기 어디야, 호매실동이랑 저기 갑자기 까먹었네. 거기 도로명이 뭐였지? 여하튼 까먹었네요. 어디였지? 금방 조회해보겠습니다. 고색동. 예, 고색동이었습니다. 거기서 매매단지가 대여섯 개 막 모여있거든요, 한 군데. 그래서 거기에서 한 방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안 힘들고 하시니까 그쪽에서 보시는 게 낫겠다 해갖고, 요즘에 길이 잘 뚫려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출퇴근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약간 그렇긴 해요. 기름값이랑 그렇긴 합니다.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죠. 근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아직까지는 안 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지금 생각 그런데 나중 생각은 어떨지는 모르죠. 여하튼 여러가지 생각을 했고, 요즘에 좀 우울한 시기였고, 5대를 팔아도 200도 못 버나 라는 생각도 하고, 다른 데는 아니라던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화딱지 나고 우울하고, 한 달에 400은 벌어야지 뭔가 또이또이 되는 느낌이, 모으는 거 없이 되는 느낌인데, 왜냐면은 다른 데 외부를 또 빌려갖고 70만원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원래 한 달에 300은 벌었어야지 되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400을 벌어야지 뭔가 조금 손해는 안 나지 않나, 마이너스는 안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쩌다가 제가 조연출 하다가 중고차 한지 9년이 돼갖고 유튜브는 또 시작해갖고 다른 일 하기에는 막막하고 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엄청나게 돈 많이 버시는 줄 알고 뭐 요즘에 뭐 손님 뭐냐 거짓말 하지마 맨날 이러시는데 진짜예요. 많은 분들이 두려운 마음과 제가 바쁠까봐 뭔가 피해를 끼칠까봐 전화를 못 주시고 계세요. 전화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은 진짜 찐팬이에요. 네. 지금 40분 정도 됐으니까 이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저리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죠. 이제 2020년 9월 15일날 저한테 구매해주신 판교의 고객님, 경기도 구리에 사시는 판교 고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원 갔다가 제 차가 EPB 일렉트로닉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이 경고등이 뜨면서 차가 안 움직였어요. 앞뒤로. 이런 경우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있으시면요 언덕에 세우지 마시고 각도 5도도 허용치 않습니다. 딱 평평한데, 완전 평평한데 기울기가 없는 데에다가 세우시고 가급적이면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쓰지 마세요. 네, 잘 고장납니다. 기아 자동차 갖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좀 나이 있으신 분이 무표정으로 고객님 그건 안 됩니다.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렇게 해갖고 고장나신 분들이 또 많다고 하고, 이거 안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도 하고 언론사에 제보도 할 거예요. 그때 고객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 문제 많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답이 없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때 당시가 올류소렌토 5년에 10만도 안 탔을 텐데 이게 작년부터 그랬거든요. 계속 그러다가 요번에 아예 걸려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큰 욕심인 건지 고질병을 고쳐달라고 한 제가 이런 건 좀 아쉬워요.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또 사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대체가 없어요. 삼성은 수리비 비싸고 장고장 있고, 그 다음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연식 좋은 것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연식이 멀어지면 좀 안 좋아지면은 이제 나오겠죠. 현대 기아도 좀 나오면은 진짜 우리나라 1등 자동차 중에서는 1등 아니겠습니까? 좀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입장 바꿔서 제가 그 회사에 괜히 이런 생각, 입장을 잘 바꿔요. 그 윗사람이면은 저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이게 중고차 새 차도 아닌데 좀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지 뭐. 그런 건 소비자가 해야지. 우리는 중요한 거 엔진 미션은 수리해준다고 하잖아. 소모품 끝났네? 그러면 못 해주잖아. 이렇게 저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쉽긴 아쉬워요. 현재 시간 2020년 9월 16일 오전 새벽 2시 12분입니다. 오늘 전철 타고 차 타고 수원 갔다가 전철 타고 강남 쪽으로 신도림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좀 굉장히 좀 여정이 좀 있었고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편집해서 크라이슬러 300씩 하나 미리 좀 어느 정도 초벌해 놓고 그 편집을 하면은 맡기면은 1분에 10,000원에서 20,000원이래요. 거의 10,000원. 근데 그거 아까워서 이거 벌어도 답이 없는데 뭐 편집 제가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주저리 4분 지났습니다. 이번 거는 편집 없이 자막 없이 그냥 나갈 거고요. 들어주시는 분 없어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100분은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하소연 한번 해봤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네, 속이 시원합니다. 어떤 분은 저를 진짜 입장 바꿔서 제 생각을 해주실 분도 한두 분은 계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또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주저리 가끔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 생각과 뭐 그런 부분을 가끔 이렇게 하면은 제 속이 시원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봐주시고요. 다음에 또 한번 또 제 옛날 이야기, 그리고 제 요즘 생각, 그리고 하소연할 때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들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하소연 시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카니발 찍어놨는데 아직 편집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하고, 더뉴 카니발 수도권 전체 시세도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 주저리 속에 뭔가 또 정보가 있을지 모르니까 들어주실 분께서는 들어주시면은 제가 하소연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